저 위에 보니까 저기서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지금 7월에 장마철이고 습도 엄청 높은데 저기서 네온과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저런 게 우리는 불편함으로 느끼는데 이거를 되게 힙하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 그만큼 나이도 젊다 보니까 폐가 건강해서. 아니야, 저기 우리 나이 때도 있었어. 아, 네. 열정이 부족한가 봐요, 저희가. 아, 열정이 부족해. 네. 우리 헝그리 정신 없어서 그렇죠. 그래. 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성수동 연무장길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기 보면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팝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성수동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연무장길은 특히나 많습니다. 여기입니다. 연무장길은 이 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무장길은 지난 3-4년간 서울 상권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 곳이고요,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이 동네 건물주도 노났죠, 현찰 수억씩 일시불로 받아가요,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기사를 보면요, 뭐 일주일 기준 10평에 500만 원, 평당 임대료 50만 원이죠. 20평대에는 1600만 원, 평당 임대료 80만 원이죠. 이런 기사가 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기로는 모 패션 브랜드가 80평을 임대를 하는데 4주 정도 임대를 했는데 1억 1000만 원인가를 건물주한테 줬다라고 해요. 건물주는 엄청 논한 거죠. 자기가 그냥 임차를 주면 4달에서 5달치의 임대료를 한 방에 받는 거거든요. 한 달만 임대를 줘도 4달치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누가 그냥 임대를 주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 연무장길에 있는 거의 모든 임대인들은 팝업 스토어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 강남 대로변에 있는 1000억짜리 빌딩들보다 넘어섰거나 비슷한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딱 연무장길 메인길인데 네. 사람이 너무 많아. 차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데 오후 한 2-3시밖에 안 됐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절로 내려가야 이제 디올이고요. 아, 저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디올. 내려가면 디올은 찍고 가야지. 여기에 시그니처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팝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팝업들이잖아요. 그 여기 들어온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사실 우리 나이 때는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아. 진짜 페페들만 오는 약간 그런 지역이 돼버렸고,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아. 명동화 되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외국인들한테 가장 핫플이 성수동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6개월마다 달라지고 2개월마다 달라지고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게 성수동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핫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런데 광고판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진짜 많이 변했네요. 여기도 다 이제 팝업 매장으로 일반 임대를 거의 안 받아요. 이 동네에서 일반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을 구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 팝업 매장 임대료가 뭐 하루 빌리는데 100평짜리가 2천만 원 막 이렇게 하던데. 그렇죠, 맞아요. 보니까. 달로 빌리고 3일로 빌리는데 거의 1억씩 줘요. 임대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오히려 팝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팝업 매장이 비어있는 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예 빈 데가 없네요. 여기 디올 관광객들 엄청 많이 와. 여기가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서울에 살지 않는데 서울에 와서 오면 꼭 여기를 들려서 사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브리온 컴퍼니라고 롤게임단이랑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매니지먼트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 여기도 지금 1, 2층에 임대를 어떤 거 낼까 되게 고민하시다가 패션 매장을 넣으셨고, 여기는 패션이 아니면 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일반 임대료 자체가 거의 평당 1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층이. 네, 1층에 평당 100만 원이면 거의 명동이거든요. 그래서 명동이 객단가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명동입니다, 지금. 건물들이 낡은 공장 감성이 있는 명동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도 보면 일반 임대 안 받고 팝업 받죠. 일반 임대를 받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임대를 못 올리고 임차인이 장사를 하니까 풍경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데 팝업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팝업을 안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네가 목표하는 바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건물을 빠르게 바꿔가지고 느낌 있게 바꾸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팝업은 아닌데 일반 매장인데도 위에 같은 경우는 간판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아, 여기는 진짜 오래 한다. 길동 돈가스 이건 나갈 때도 되지 않았나? 이거 나가고 딴 거 하면 훨씬 더 임대료 많이 받고 매출 많이 낼 수 있는 매장들이 있을 텐데 정말 장사 오래 하네요. 여기 보면 성수동 소문난 감자탕 있죠. 근데 사실 성수동도 소문난 감자탕이 내가 성수동 살 때 나도 시켜서 먹어봤는데 그냥 평범해. 저거를 왜 기다려서 먹느냐 이해가 안 돼. 여기가 매출이 한 달에 10억이 넘는데요. 성수동 상권이 부흥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수혜를 입은 곳이다. 여기가 밤 12시에 가도 줄 웨이팅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내가 한남동에서도 감자탕을 좋아해서 다른 업장에서 시켜 먹어보면 여기보다 괜찮은 데도 많거든? 근데 확실히 여기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괜히 힙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여기 시켜 먹는 것 같아. 성수동에 사실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맛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기호를 소비한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기가 여기도 보면 2층에 보면 굉장히 또 특이한 음식점들 있죠. 재팬에서 퓨전 다이닝이라고 써져 있네요. 2층에는 그래도 좀 특색 있는 가게들이 여러 개 있고 아니면 1층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가게들은 있는데 1층은 다 화장품샵 아니면 뭐 대기업들이 하는데 아니면 어떤 해외 브랜드 이런 데로 다 바뀌었네요. 한 달마다 한 번씩 오셔야 돼요. 그 정도로 빠르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건물도 재밌는 게 이런 벽에다가 최대한 어떻게든 광고 붙이려고 알뜰하다, 알뜰해. 빌보드잖아요. 아, 저거 뭐야? 희열 빌보드. 저희다 광고를 어떻게든 붙이려고 이렇게도 광고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성수동에서 많이 배웁니다. 유동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죠. 지나다니다 그냥 보니까 현수막으로 광고를 해버리네. 네. 광고판은 법적으로 못 붙이니까. 또 왼쪽에 보시면 이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주차장 공간. 옛날 이제 공장의 주차장 공간인데 여기도 팝업을 합니다. 아, 여기서 진로소주가 팝업을. 두꺼비 세워놓고 팝업을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임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 공간을 그냥 대여해가지고 팝업을 하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면도로에도 저렇게 팝업 매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무장길을 2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피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사람이 좀 없는 데서 찍은 거고요. 미친 듯이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와 사람들이 같이 지나다녀서 너무나 위험했고요. 차들이 지나다니는 게 아주 안 좋아요. 난 이미 이 정도 걷는데도 여기서 뭔가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 왜 멘탈이 흔들리느냐? 나 정말 이런 데 너무 싫어하거든. 걷고 있는데 굉장히 쾌적하지가 않아. 별의별 게 다 있죠. 차, 오토바이, 자전거. 아스팔트 길에서 올라오는 이 지열과 건물 사이에서 나오는 열섬 현상과 사람과 그리고 매연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과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와, 여기 아직도 여기 정비샵이 있구나. 옛날에 성수동이 여기가 다 그렇죠, 이런 정비샵이 차량 있죠. 정비샵이었잖아. 맞아요. 아직도 하고 있는 데가 있네. 정말 팔고 네. 나가도 진단값이 비쌀 텐데. 와, 이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광고판을 결국 쓰고 있죠. 아, 여기도 광고판을 또 쓰고 있군요. 우리나라에서 광고판을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샤넬 봐, 샤넬.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이거 대림창고 건물이잖아. 네. 여기다가 그냥, 저기 뭐야, 저거. 야놀자도 저기다 붙여놨네. 네. 여기가 이제 대림창고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연무장길인데, 아, 연무장길은 진짜 사람이 많네요. 연무장길은 옛날에 만들어진 길이라서 인도가 네.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차도랑길 다니게 되면 그 교통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 교통사고 같은 거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아까 전에 차 타고 들어가는 길에 계속 무서웠죠, 좀. 센서가 울리더라고. 삐빅삐빅거리면서. 굉장히 걷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이긴 한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차가 다니기 어려운 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 연무장길의 최근 거래사를 한번 살펴보죠. 24년 4월에 90억에 팔렸습니다. 평당 2.25억에 팔린 거예요. 대지가 40평이고요. 성수동 2가 321-6번지고요. 연무장길 메인길에 있습니다. 메인길이기 때문에 되게 비싸게 팔린 겁니다. 요 건물이고요. 땅값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2층 건물이고요. 400%까지 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 개발이 아예 안 돼 있고 예전에 여기에 조그마한 이런 어떤 회사들이 쓰던 건물이에요. 이딴 건물이 무슨 뭐 평당 2억이 넘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준공업지고 유동인구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여기는 매매 80억 24년 3월에 팔렸는데요. 여기는 평당 2억 1,800에 팔렸습니다. 대지는 36.6평이고요. 성수동 2가 310-1번지입니다. 24년 3월에 계약이 됐고요. 요런 건물. 건물 가격을 제외한 땅만 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사례를 보면요. 24년 3월에 여기가 190억에 거래가 됐는데 메인길이 아니기 때문에 평당 1억 5,200에 팔렸어요. 메인길 같은 경우는 평당 2억 이하에 팔린 경우는 없어요. 최근에 거래 사례를 보면 여기는 이면 도로기 때문에 평당 1억 5,200에 팔렸고 190억에 팔렸습니다. 여기가 되게 유명한 그 카시나 건물인데요. 근데 여기가 대지가 125평이고요. 예, 앞에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4m거든요. 이거 차 2대 지나가면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24년 5월에 여기 59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요. 대지가 33.3평이고 평당 1억 7,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메인길이 다 2억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면도로로 가면 1억 7천대인 데도 있고 5천대인 데도 있고 싼 데는 1억 한 2천대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억 7,800에 팔릴만 하죠. 그래도 건물이 좀 높게 올라가 있고 임차인이 다 차 있고 코너변이 이렇게 있어서 여긴 되게 좋은 땅인 거죠. 이면에 있지만 되게 좋은 땅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면인데 평당 1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대지가 좀 작아요. 여기가 47억에 거래가 됐네요. 보이지 않는 여기 뭐 구석에 뭐 하나가 팔렸어요. 여기서 평당 1억 4천에 팔렸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1,115억에 팔린 건데 23년 10월에 팔린 거고요. 자산 운용사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무신사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다가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라는 건물이에요. 여기를 1,115억에 팔았습니다. 평당 2억 7,600인데요. 우와, 이거 성수동에 신고가를 찍었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거 건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축 건물이고요. 요즘에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이 정도 신축 건물을 지으려면 상당히 비싸요. 이게 최고가이긴 하지만 실제로 최고가는 아모레퍼시픽이 찍어줬어요. 아모레퍼시픽은 320억의 건영피역 건물을 평당 2억 5천에 매입을 했는데요. 요런 건물. 무신사 스탠다드가 물론 평당 2억 7,600으로 평당 2,600만 원이 더 비싸지만 실제로 이거는 건물의 상태를 보면 이게 훨씬 더 비싸게 팔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2억 5천에 매입을 했고 32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기 무신사 스탠다드 건물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1,100억에 팔렸던 저 신축 건물이 팔렸던 그 건물이 보이고 여기 저기 줄 서는 데는 뭐야? 성수 아더에러예요. 아더에러라는 패션 회사. 저기도 패션 회사고 여기도 샤넬이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고. 성수동 관련돼서 여기 지구단위길 같은 거 보면 여기를 뭐 패션
이런 ICT 중심지로 뭐 키우겠다 네. 뭐 이런 목표가 있던데 확실히 패션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성수동은 과연 고점일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2023년에 업무장길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21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2023년 상반기는 상업용 부동산의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계속 질러주면서 여기가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평당 2억 5천 주고 샀고요.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의 건물을 자산 운용사가 2억 7천 6백에 샀습니다. 평당. 현재는 24년의 상반기 거래만 보면요. 23년에 비해서 더 올랐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요. 이제 도산대로를 위협하는 그 정도의 평당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도산대로는 상업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도산대로를 넘어설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도산대로뿐만 아니고 웬만한 강남에 있는 3종 주거 지역 이상의 압구정 쪽에 있는 건물들도 더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 거품 아니냐 이런 어떤 좀 회의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 상권이 21년, 22년에 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다가 23년에 대기업들이 찍어주고 아싸 엄청 올랐다 했는데 24년에는 실제로 실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된 것도 23년에 비해서 좀 싼 가격이 됐어요. 청당 1, 2천 정도는 좀 빠진 가격이 됐는데 그게 건물은 다 케바케라서 일률적으로 이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23년보다 24년에 유동인구가 더 많습니다. 연무장길은 23년보다 24년이 더 잘 되고 있어요. 장사가. 여기가 디올, 사람들이 항상 인증샷을 찍는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는데 MZ 중에서 젊은 세대가 2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10대도 굉장히 많대요. 성수동 연무장길을 다니는 유동인구 중에 60%에서 70% 정도가 10대, 20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Z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사람들이 줄 서고 있잖아. 저 줄 서는 건 뭐예요? 저희 소금빵인데 정말 유명합니다. 저게 압구정 로데오에도 이 정도 웨이팅 있어요. 런던 베이글도 그렇고 네. 사실 먹어보면 다 평범하단 말이야. 네. 근데 왜 저렇게까지 줄을 서서 먹는 걸까? 핫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SNS에 올리기 네. 좋은. 근데 저 소금빵은 확실히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기만의 바이브가 있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리고 빵은 원래 나오자마자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장사 잘 되는데 빵집이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연무장길 상권의 중요한 점이에요. 이런 카페들도 있고 연무장길에 가면 모든 가게들이 다 줄을 서 있어요. 유동인구는 미친 듯이 많은데 매출은 생각보다 되게 저조합니다. 연무장길에서 장사를 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매일매일 사람이 꽉 찼대요. 그리고 줄도 서고 그랬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무장길은 겉보기에만 좋지 매출이 아예 안 나온다. 여기서 식당을 하면 안 된다. 망한다.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연무장길은 한 달 3주 팝업을 딱 해가지고 브랜드를 딱 알리고 빠지는 그런 용도로 쓰기엔 괜찮지만 여기서 뭔가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임대평수를 줄여가지고 디저트라든가 이런 장사를 하기에는 적합한데 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장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2주 전에 임장을 가보고 느낀 것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연무장길은 생각보다 가보면 놀 게 없습니다. 술 마시러는 다 건대 상권으로 빠지던가 강남으로 다 넘어가게 돼요. 실제로 여기서는 매출이 안 일어나요. 여기도 건물 보니까 아예 그냥 팝업과 1층에 전시장 하려고 유리로 그냥 싹 다 뚫어놨네요. 낡은 건물을 네. 리모델링을 한 거네요. 맞아요. 신축이 아니라 오피스네. 이거는. 여기도 사람들이 줄 서 있고 히트라- 여기는 그냥 내가 볼 때 줄 서는 게 재밌나 봐. 아 근데 여기는 뭐 전 세계적인 매장이긴 해요. 키스? 네. 아니 근데 다 줄 서 있잖아. 뭐 먹는 데도 줄 서 있고 여기도 줄 서 그렇죠. 예, 있고 맞아요. 여기는 그냥 줄 서는 게 문화인가 봐. 또 앞에 보면 사람도 좀 바글바글하죠. 내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맛있는 집이 아닌데 줄을 설까에 대해서 누가 쓴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Z세대에서 M으로 넘어가는 그 세대에 있는 애들이 줄 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놀이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긴 줄을 뚫고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성취감이 있대.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먹으면 또 맛도 다르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놀이문화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신선한 놀이문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소비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좌절감이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 아니 저 항아리 아이스크림은 뭐라고 또 이게 기다려서 먹는 거야? 저게 항아리 아이스크림 케이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런데 골목골목도 원래 상권들이 다 있어요. 저희도 음식점들이랑 상권들이 있고 이런 골목도 요즘 평당 1억 5천에 팔려요. 연무장길 이면도로에 있는 이 골목들. 저 위에 보니까 저기서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카페인데 인테리어가 대단하진 않잖아요. 지금 7월에 장마철이고 습도 엄청 높은데 저기서 네온과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저런 게 우리는 불편함으로 느끼는데 이거를 되게 힙하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 그만큼 나이도 젊다 보니까 폐가 건강해서. 아니야 저기 우리 나이 때도 있었어. 아, 네. 열정이 부족한가 봐요, 저희가. 아 열정이 부족해. 우리 헝그리 정신 없어서 그래. 네. 두 번째는 뭐냐? 외국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성수동 상권이 명동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여성 두 분이 지나가고 계신데 관광화된 것 같아. 네, 여기가 맞아요. 뭔가 내수 수요가 많고 이런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와서 사진 찍는 그런 요소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K 패션, K 화장품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러 오거나 구경하러 오는 케이스들이 많죠. 이런 화장품 가게들에서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생긴 모델 같은 남자애들이 서가지고 호객행위 하는 데가 또 잘 되는 데거든요. 와 근데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아, 외국인 진짜 많아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서양 사람도 엄청 많고 30-40%는 외국인이고 그리고 나머지 30-40%는 되게 젊은 친구들이고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엄청 늙어 보여. 우리 제일 늙었죠. 네, 여기서 저희가 상위 한 10%?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 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게 약간 요즘 현실이거든요. 명동이 다 그렇잖아요. 네,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팔아줘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와서 팔아줘야지 상권이 더 유지되고 상승될 수 있어서 어떻게든 외국인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패션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팝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수막이 현수막. 이 패션 회사들은 보통 한 달이나 3주, 2주만 팝업을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철수하기 때문에 간판을 달지 않아요. 이런 현수막을 간판을 대신합니다. 빠르게 턴오버하는 성향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어떤 패션 회사들이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임차인보다는 다 팝업이고 그리고 공실이 생각보다 몇 개가 있었는데 다 팝업 스토어를 기다리고 있었던 임대인들이었습니다. 팝업으로 임차인을 받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임차인들 역시 비싸기는 하지만 왜 임차인은 미쳤다고 평당 100만 원씩 주고 여기다 팝업을 할까? 홍보 효과 때문에 그래요. 성수동 연무장길 이쪽 근처가 합정에 비해서 특별히 점포 매출이 더 높지가 않아요. 매출이 안 나오면 이 정도 임대료를 버틸 수가 없을 텐데 매출을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 홍보 효과인 거예요. 왜 홍보 효과가 크냐? 여기가 MZ세대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요. 20대 비중이 70%에 달해요. 이들은 소비력이 떨어집니다. 소비력이 낮은 인구가 여기 많이 들어와서 임대료는 굉장히 비싼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와가지고 많은 소비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태그를 걸고 거기서 자기의 인증샷을 찍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여기 와서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연무장길에는 술집도 없고요. 유흥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소비를 안 하니까. 여기서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오는데 자발적으로 이 70%에 달하는 MZ세대들이 와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태그 걸고 하기 때문에 이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힙한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팝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방금 전에 봤던 연무장길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덜 발달됐는데 여기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돼서 연무장을 이어가는 그런 거리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메인길이 평당 2억 한 중반에서 초반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고 이면으로 가면 1억대에 거래가 되고 여기는 얼마에 거래돼요? 여기도 거의 1억 후반 정도 돼요. 연무장길보다 20-30% 정도 낮네요. 여기도 줄 서 있어요. 여기도 줄 서고 있어. 무신사 뷰티. 아, 무신사 뷰티구나. 아니, 무신사 뷰티에서 줄 서요? 뭐 행사하나 본데요? 또 저기 보면 저 잘생긴 친구들 있잖아요. 아, 진짜 잘생겼네. 네, 맞죠? 괜히 한 말이 아니었구나. 저희가 저기 잘 볼 수가 없어요. 저희랑 다른 종족에 있는 잘생긴 모델 같은 친구들이 저기 사고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팝업이에요. 이 넓은 드넓은 땅 있죠. 여기도 원래 버버리가 팝업을 했었는데 맨날 바뀌니까 요즘에는 누가 어떻게 팝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야, 여기도 또 팝업이라고 아예 써져 있네. 대놓고. 팝업 스토어, 커피점이 팝업을 하네요. 7월 8일부터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지금 공사 거의 다 마무리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팝업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츠타야 같은 경우는 한국 진출하려고 하는데 팝업으로 먼저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브랜드 홍보가가 있잖아요. 유도인가 많고 계속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가 걸어보면요, 진짜 걷기가 안 좋아요. 매연에 막 소음에 사람이랑 계속 같이 다니고 너무 걷기는 안 좋은데 사람들은 많아서 뭔가 활기는 넘쳐 보이네. 이 시간대에 서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가 명동하고 여기 정도? 맞아요. 유동인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대강 광고 보통은 다 팝업을 위해서 이렇게 비워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임차는 이보다 싸지만 건물주들은 매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제한받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리고 한 번 임차인이 들어오면 10년 동안 못 내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 팝업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전부 팝업을 선호해요. 훨씬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팝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몇 달을 비워놔도 한 업체만 팝업이 들어오면 그게 다 상쇄가 돼요. 연무장길은 그런 곳입니다. 10대, 20대들이 이렇게 SNS에 올리는 자발적인 홍보 대사가 돼서 연무장길에 있는 브랜드들을 자발적으로 홍보해주는 게 연무장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어떤 세대보다도 SNS와 자신을 일체화하고 있고요. 되게 SNS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찾아와서 몇 시간씩은 햇빛을 맞으면서 거기에 서 있어주는, 왠지 이 브랜드가 굉장히 힙할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연출을 해주는 자발적인 시간을 쓰는 MZ세대가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팝업 임대료에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홍보해주는 그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팝업 임대료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웬만한 연예인을 써서 광고를 하려면 몇 억씩 줘야 돼요. 근데 1억을 주고 여기서 한 달 동안 팝업을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SNS에 올려줘. 웬만한 연예인을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팝업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임대료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임대료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브랜드 팝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도 적자를 보더라도 홍보하는 데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원래 강남대로에 있는 1층 건물들이 많이 해왔는데 거기는 공실이 엄청 심하잖아요. 50%가 넘잖아, 공실이. 근데 그 역할을 여기가 그냥 대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강남대로도 팝업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팝업을 구하더라도 은근히 싼 데도 구할 수도 있고 더 조건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데,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원래 옛날부터 부자거나 그러다 보니까 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 아니면 안 되게끔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여기는 옛날부터 뭐 엄청나게 자산가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또 맞은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적정한 선에서 협의 봐가지고 임대를 바로바로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성수동 상권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기업이어도 강남대로에서는 안 할 것 같아. 재미가 없잖아. 늙은 분위기, 네, 약간 맞아요. 올드 패션한 분위기고, 여기는 되게 트렌디한 분위기고 이랬고, 유동인구도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는 골목이 많으니까 맞아요. 홍보효과도 훨씬 클 것 같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의 구성비도 MZ 중에서 Z세대에 해당하는 애들이 SNS를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들이 계속해서 해시태그 걸어서 올려주는 그 홍보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저도 여기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기업 이런 거. 아무튼 뭐 저희가 연무장길 한 바퀴 돌았는데, 저희 회사가 연무장길에 건물을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이 건물 네, 이 건물 관리하는데, 이 건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많아요. 연무장길 임대료가 요즘 얼마나 비싼지 그거를 다시 새삼스럽게 느꼈거든요. 여기 최근에 1, 2층에 굉장히 유명한 S사에서 월세 8천만 원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1, 2층이 합쳐서 그럼 몇 평인데요? 100평 조금 넘어요. 아, 100평 넘는데 8천이면 평균 임대료가 80만 원. 평당 80만 원. 근데 거기도 이거밖에 선택권이 없었던 게, 일반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매장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여기 업무장길 쭉 둘러보니까 일단 공실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앞에 넓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팝업 나오는 데가 없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진행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1, 2층 같은 경우도 팝업 매장으로 저희 알파카 빌딩 관리도 구하는데, 아무튼 이 건물이 보면서 임대료가 위에 층 같은 경우도 오피스들이 있는데, 오피스들 임대료도 성수동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벽에다가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 포스터 같은 걸 붙여가지고 임대료를 발생시키더라고요. 건물 같은 경우 요즘에 벽 같은 경우를 또 이용해가지고 임대를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야, 근데 것도 많이 느꼈고. 1층만 100평도 아니고 1, 2층 합쳐서 100평이면 1층 40평, 2층 40평 해도 네. 평균 임대료가 평당 1층에 그만 120만 원 나와야 가능한 건데, 여기가 1층에 팝업으로 일주일 쓰는데 억을 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건물주들이 굳이 임대 안 맞추고 팝업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임대에 대한 수요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일반 임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되게 귀하죠. 아무튼 참 신기한 동네, 이 성수동 보면서 저도 이렇게 임대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동네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이 건물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핫한 건가? 이 브랜드도 모르겠고 이 브랜드도 모르겠어. 근데 엄청나게 허접한 현수막으로 붙여놓은 게, 왜냐면 이게 팝업이니까. 선 팝업이니까 바로 철거를 해야 되니까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딱 일주일만 하네. 네, 여기 엄청 핫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만 딱 열고 바로 철거를 해야 되니까 허접해 보이는 그냥 현수막 같은 걸로 이렇게 걸어놨네요. 근데 여기가 얘네가 또 나가면 또 딴 팝업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팝업이 보통 한 9일 정도 하면 한 달 임대료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정상 임대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팝업을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러다 이제 정상 임대로 바꾸겠죠, 일반 임대로. 지금은 더 뽑아낼 수 있으니까 팝업을 하는 거고, 팝업이 끝날 때쯤이 이 상권의 정점이다. 서울 그러니까 네. 임대료 수준을 들어보니까 팝업까지 감안을 하면 평균 임대료 수준이 서울에서 최고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일 핫해. 여기가 뭐 강남은 그냥 다 바르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인 것 같아요. 임대료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성수동. 실제로 그래서 연무장길 안 와봤던 분들도 꼭 한번 와보셔야 될 정도로, 아, 요즘 상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유행하는지가 보이잖아요. 네. 아, 이런 게 요즘 젊은 사람 사이에 유행하고 있구나. 요즘 팝업하면 무조건 여기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 90개 달하는 팝업성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그 망한 상권들을 좀 살펴보면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망한 건 아니지만 그것과 상권의 트렌드와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서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로수길 메인도로의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땅값 상승이 있고, 신사역 자체가 워낙 이제 좋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워낙 땅이 좋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요, 임대료가 안 받쳐줘요. 가로수길 상가 공실률이 지금 38%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메인 도로까지 텅텅 비어 있고요. 진짜 가로수길 지금 가보시면 공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이제는 더 이상 가로수길이 힙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힙한 곳은 어디다? 연무장길이에요. 지금 가로수길은 압구정의 상권을 한번 뺏기고 젊은 세대들이 타 연무장길로 몰려가면서 가로수길에 그 비싼 임대료를 내던 대기업들이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임대료를 주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떨어뜨리게 되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 가로수길은 지금 너무나 공실이 많아서 특색 없는 상권으로 그냥 변해버렸고, 여기는 경리단길인데요, 경리단길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도 망한 사례 중에 또 하나로 볼 수 있고, 경리단길에도 상권의 구조조차도 안 좋아서 지금 굉장히 또 안 좋습니다. 경리단길이 안 좋은 지는 꽤 됐는데, 그래도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니까 조금씩 높게는 거래는 되는데 임차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실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경리단길은 떨어지거나 유지가 겨우 되거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임대료가 받쳐주지 않는 상권 같은 경우는 그런 한계가 있고, 경리단길은 나중에 용산공원 오픈 더 파크사이드 서울하고
보면 뭐 한남 뉴타운, 뭐 배우 수요 이런 어떤 호재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현재 임대료는 안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리단길 매수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경리단길이 지금 가보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유동인도 별로 없고요. 주말에 가면 좀 많은데 평일엔 많이 없고요. 임대료가 정점을 찍었던 2018년보다 현재 임대료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상가들은 경리단길은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수동 일대 평당 가격, 성수동도 충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요. 2023년보다 24년이 유동인구가 더 많습니다. 팝업 스토어들 때문에 여러 차례 손바뀜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재밌는 힙한 그런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대기업들도 결국 이 동네에 이미지가 소진이 되고 컨텐츠가 소진이 되면 결국 그 높은 임대료를 안 낼 거란 말이죠. 사실 연무장길에 최고가를 찍어준 건 다 대기업들이거나 자산운용사인 거고 개인이 그 가격을 찍지 못해요. 그 세상에는 영원한 건 없고요. 상권의 트렌드도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압구정이 떴다가 가로수길로 다 패권이 넘어가게 됐다가 가로수길이 기울면서 압구정이 다시 떴고 그러면서 연무장길이 뜨면서 압구정하고 가로수길하고 세로수길에 있었던 인원들을 연무장길이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계속 연무장길을 갈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연무장길이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수동 이 연무장길 근처에는요 패션 대기업들이 또 사옥을 막 짓고 있고요. 오피스 상권에 대한 배우 수요는 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PF가 워낙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이 되게 좋은 게 개발하기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개발 가능성이 요즘은 떨어져 있지만 PF 사업도 멈춰 있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성수동도 오피스 수요, 배우 수요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팝업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임대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계속해서 대기업들이 찍어주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상권의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지금 평당 2억 5천이니 평당 2억 7천이니 하는 것들이 팝업 임대료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호재를 다 반영해가지고 형성된 가격인데 그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트렌드의 흐름을 이끄는 곳이 연무장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 10년의 사례를 보면 상권의 트렌드는 크게 3번 정도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했다가는 조금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는 성수동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개발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업들 사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대기업은 안 들어와요. 젠틀몬스터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여기가 언제까지 어떻게 더 개발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자산운용사가 평당 2억 5천을 찍고 사는 것과 개인이 사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개인은 임대료가 안 나오면 사면 안 돼요. 나중에 진짜 피똥 쌀 수가 있어요. 대기업은 좀 다르죠. 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유념해서 이런 걸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